브레드TV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뀝니다. 8만 명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매주 이스라엘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온 브레드TV. 지금 새롭게 옷 입은 브레드TV의 홈페이지 www.breadtv.net으로 놀러오세요.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 간증, 중보기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강의, 유대인들의 간증 등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도서, 투어, 아카데미, 스토어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 사역들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첫걸음, 브레드TV와 함께 시작하세요. 새로운 홈페이지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브레드TV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안드로이드 버전입니다. 첫 번째, 휴대폰 화면에서 인터넷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breadtv.net을 입력해주세요. 세 번째,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휴대폰 하단의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 메뉴를 보시면 플러스 아이콘과 함께 현재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페이지 추가를 누르시면 홈 화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홈 화면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탕 화면에 브레드TV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다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브레드TV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주소창에 breadtv.net을 입력해 주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핸드폰 하단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 화면의 스크롤을 위로 올려 홈 화면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버튼만 누르시면 간편하게 휴대폰에서 브레드TV의 소식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한 번에 원하는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0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또다시 시리아 북부 지역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습 목표는 정밀미사일과 화학무기 제조시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헤즈볼라가 과거 우리군 특전사부대에 다소 위험했던 사격 훈련 모습을 연상케 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르카바 탱크 2대의 어무를 받는 이스라엘 군인 다수가 레바논 국경 인근에서 무장한 레바논 군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원전 760년 유다 왕국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산당 제단에서 대마초 물질과 동물 배설물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유기물의 검사 결과를 담은 학술지에 따르면 이번 발견은 유다 왕국 내에서 대마초가 사용된 첫 번째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또다시 시리아 북부 지역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습 목표는 정밀미사일과 화학무기 제조시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6월 4일 저녁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북부 마스야프 지역을 공습해 큰 피해가 발생했고 9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관영 매체 사나통신은 공습이 진행되자 시리아군 대공 미사일이 이스라엘군 전투기를 목표로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 목표는 정밀미사일과 화학무기 제조와 연관된 시리아 방산연구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2018년 7월에도 공습한 곳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 9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측소는 사망자 중에 4명은 시리아 국적이었고 나머지 5명의 국적은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공습한 지역은 러시아 최신 방공 시스템인 S-400이 배치된 곳에서 불과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어서 공습 당시 방공망은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리아 관영 매체인 사나통신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레바논 상공에서 시리아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은 시리아 동부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 소속 군용 차량 세대를 공습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기원전 760년 유다 왕국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산당 제단에서 대마초 물질과 동물 배설물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유기물의 검사 결과를 담은 학술지에 따르면 이번 발견은 유다 왕국 내에서 대마초가 사용된 첫 번째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5월 3일 이스라엘 남부 지역의 텔 아라드 산당 제단에서 대마초와 동물의 배설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고학 연구원들이 기원전 760년 당시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다 왕국의 요센의 산당 제단에서 유기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연구원들은 더 정밀한 식별을 위해 두 개 제단 상부 틈에서 발견된 유기물을 지난 28일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과 이스라엘 공대 등에 넘겼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해당 분석 결과는 텔아비브 대학 학술지로 발표됐고 학술지에 따르면 해당 유기물에서 불특정 동물의 배설물과 대마 성분인 카나비디올, 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놀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학술지는 이번 발견은 고대 근동에서 대마초를 사용한 최초의 증거라며 주변 문화권에서 환각물질 사용은 잘 알려졌지만 유다 왕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원들은 대마초가 산당에서 발견돼 솔로몬 성전에서도 대마초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건축 이후 산당은 혼합주의 신앙의 온상이 돼 예루살렘 성전 의식과 해당 산당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하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남부 아라드에 있는 해당 산당 내부 한쪽에는 맞제바, 즉 돌기둥이 2개 있는데 이 중 하나는 당시 농경과 풍요를 나타내는 바알이나 아세라를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유다 왕국 당시 여호사밧 왕이 이를 제거하려고 시도했고 히스기야 왕 때는 산당 제거에 성공했지만 후대 왕들이 다시 산당을 짓게 되면서 우상 숭배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최근 헤즈볼라가 과거 우리군 특전사부대에 다소 위험했던 사격 훈련 모습을 연상케 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르카바 탱크 2대의 어무를 받는 이스라엘 군인 다수가 레바논 국경 인근에서 무장한 레바논 군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6월 2일 이스라엘 군인들과 탱크 2대가 레바논 국경 인근에서 작전을 진행하던 도중 무장한 레바논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미스가스 암키부츠 보안 펜스를 넘었지만 비공식 국제 국경인 블루라인은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당 매체는 이스라엘군 탱크가 보안 펜스를 넘은 것은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레바논군은 소총과 유탄 발사기로 무장한 채로 이스라엘군 탱크와 병력의 위치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날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으며 무기 사용이나 부상자는 없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관영통신도 이날 대치 상황에 대해 적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탱크 2대의 지원을 받는 보병부대가 아다이세의 마을 인근 펜스를 넘어 레바논군이 동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에도 이스라엘군과 레바논군이 같은 지역에서 무기를 소지한 채로 대치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최근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을 따라 밀수와 월경 시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헤즈볼라가 의도적으로 해당 지역을 통제하지 않아 범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헤즈볼라가 배후로 추정되는 한 시리아인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침투를 시도하다 총에 맞고 레바논으로 다시 추방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터키와 러시아의 중재로 맺어진 휴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전투기가 시리아 북부 반군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습 목표는 알카에다 계열의 반군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자지라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6월 3일 새벽 러시아군 전투기가 지난 3월 휴전 이후 처음으로 시리아 서북부 반군 지역을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현지 언론에 이날 새벽 러시아군이 공습한 지역은 이들리브 남부 지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측소는 이번 공습은 터키와 러시아의 합동 순찰 지역인 북부 지역 M4 고속도로에서 반군 병사들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알카에다 계열이었던 헤이에트 타흐리르 알샴과 기타 반군 단체들이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트 헬멧으로 잘 알려진 반군 민방위군도 해당 공습은 하마 서부 지역인 사흘 알-그합이 그 목표였다며 화이트 헬멧이 해당 지역의 화재를 진압했고 희생자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재 시리아 정부는 5년 전 시리아 영토의 25%를 통제하고 있었지만 러시아 정부가 개입한 후 70% 이상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터키와 러시아의 중재로 이루어진 휴전이 3개월간 지속돼 민간인 사망자 500여 명을 낸 시리아 북부 지역의 치열한 전투를 멈추게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은 시리아 국민 100만 명이 고향을 떠나게 만들었고 대다수는 터키 남부 국경 지역에 있는 대피소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휴전이 발효된 후 100만 명 중에 12만 명이 고향으로 돌아갔고 84만 명이 실향민으로 남아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1년 발발한 시리아 내전으로 현재까지 38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